그 당시에 그 주심을 받던 모레노 심판을 네.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하죠. 그 임채무 씨가 이 광고 네, 찍었던 그 모레노 심판을 또 임채무 씨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예. 이렇게 했습니까, 형?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진 않았죠. 저는 그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안에서 또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잉글랜드에서는 약간 좀 인기가 없다 내지는 뭐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월드컵 딱 그때만 흘려보신 분들은 또띠는 개새끼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연령대가 2002년 월드컵 이후 출생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있죠. 네. 근데 재방송을 나이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흘려보신 분들은 또띠는 개새끼예요. 왜냐면 팔꿈치 존나 쓰고 홍명보 가가지고 또띠한테 막 너 한 번만 더 지랄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경기 전전날에 네. 한국은 한 골만 넣으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경기 전부터 죽일 놈 그렇지,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현재까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잉글랜드에서 또 그런 이미지고. 그러나 저는 이탈리아에서는 다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가끔씩 다시 보기 해주잖아요. 그거 제대로 보면 다 또띠 팬됩니다. 얘 존나 잘했던 선수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가려져 있었어요. 우리가 응원하고 뭐 이렇게 짝짝 네. 이거 하느라 경기를 솔직히 제대로 안 봤잖아요. 안 봤지. 안 보고 그냥 선과 악이었어. 다시 보기 하면 존나 잘하긴 존나 해요. 잘하잖아요. 이게 뭐 별로 기술도 안 쓰고 음. 싹 이렇게 몸만 흔드는데 홍명보가 막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계속 월드컵 대표팀에도 뽑히고 로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대충 이제 또띠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또 로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두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된다. 이탈리아 전체에서 음. 또띠는 남의 그 영웅이니까 나의 적이죠. 이탈리아인들은 다 같은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하. 밀라노나 토리노 사람들은 로마의 또띠 나의 적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적이죠 적. 적이다. 네. 네. 그리고 같은 로마에서도 라치오 팬들은 적이죠. 적이다. 네, 제가 로마 그 또띠 그 생가 근처에 있는 생가라니까 무슨 반기문 같은데 또띠 생가 근처에 있는 그 축구장에서 반기문 생가는 어딘가요? 제 충북 괴산 쪽인가? 그래요? 네, 네네네. 대충 그쪽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진짜 뜬금없이 그냥 아는 사람이 이름은 막 나오는 스타일인가요? 얘기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은? 생가계에서 제일 이상한 게 반기문 생가잖아요. 네네. 네. 전 생가하면 김일성 생가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그 생가 어디 있는데? 북한에 있겠죠. 뭔 소리라는 거야? 왜? 왜? 있긴 있겠지. 그러니까. 있겠지만 왜 그게 생각나? 뭐 생가하면 그걸 요즘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요즘이라기보다는 뭐 생가 이러면서. 네. 생가 좀 그만.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근처에 있는 축구장에서 네. 애들이 그 축구하고 있는 걸 구경하는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했는데 영어를 취재를 했네 나름. 그죠. 동네 사람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아저씨가 로마 팬이어서 그래서 영어 좀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 못했어요. 라치오 팬이래. 그래서 또띠가 좋냐 싫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노 또띠 이렇게 딱 세 글자 얘기를 막 밖에 안 했는데 표정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간 건 아닌데 땡큐 이러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고. 네.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 새끼 정신 나가 예의가 있는 거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또띠가 라치오를 상대로 경기할 때마다 라치오를 엄청 그러니까 잘한 것뿐 아니라 매겼어요. 그렇지. 그 유니폼 세레머니에 라치오 이 새끼들 뭐 이런 문구 써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자극하는 문구까지. 자극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띠는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한 거죠. 나는 로마 팬이다. 네네. 그래서 뭐 이탈리아 안에서는 이제 또띠에 대해서는 뭐 공 잘 차는 선수, 뭐 이탈리아의 대표 선수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네. 그 클럽 입장에 봤을 때는 또띠는 적이다. 그럼 로마 안에서는? 로마 안에서는 이제 로마 그 자체죠. 로마 그 자체다. 네. 그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또띠의 그 벽화 보셨죠? 네네. 뭔지 아시죠? 그 뒷모습. 네네. 그 스프레이 그래피티로 만든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거는 아마 라치오 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반달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색 라카로 이렇게 덧칠해가지고 지웠던 거죠. 네. 없애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띠 은퇴가 거의 할 때가 됐을 때 이제 또띠를 기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아예 못 지우게 제대로 된 벽화를 만들자 해서 제가 말한 그 동네에
한 건물 하나에 2층부터 한 6층까지 통으로 이렇게 쫙 터가지고 또띠 큰 벽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그것도 여기 사진 찍어온 게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큰 도시에서 이 도시는 내 나와 발이다 이런 느낌으로 벽화로 영역 표시를 한 선수는 또띠밖에 없습니다. 유일하다. 네. 네. 뭐 지단 하면 뭐 굳이 말하자면 마르세유겠지만 우리가 지단을 마르세유의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 마드리드의 선수기도 하고 유벤투스에서 토리노의 선수기도 하고 이 도시는 얘다. 이렇게 딱 똑같이 떠오르는 선수가 거의 축구 역사상 거의 없는데 없죠. 또띠는 그거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또띠가 로마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고 이제 명예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뭐 교황 로마 어디죠? 거기 팡테온. 거기 안에 무슨 또띠의 묘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뭐 원래 교황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자리인데 그거는 반농담인데 반농담이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거랑 비슷한 에피소드 몇 개 있는데 그 기념 버스 로마는 버스 회수권을 최근까지 썼거든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박힌 그 기념 버스 회수권이 이렇게 딱 3명 나왔는데 교황 또띠 이렇게 3명 나왔어요. 3명 나왔는데 그중에 2명이 교황이었는데 네. 하나가 또띠였다.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무슨 선거할 때 그 후보 출마를 안 해도 그냥 이름을 써내면 되는 식의 선거 방식으로 뭐 지방선거 하나 했는데 네. 또띠를 써낸 사람들이 좀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네네. 네. 그냥 프리패스.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또띠가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25년 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좀 더 아쉬워했겠죠. 그래서 더 아쉬웠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띠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있으면서 또띠 어떤 그 영광적인 모습들 로마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는지 알겠는데 이 선수에게도 가장 좀 좌절스러웠던 좌절 내지는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책을 쓰면서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또띠가 가장 좌절했던 순간들 있죠. 몇 개 있는데 일단은 뭐 대표팀에서는 많이 아실 2002년과 2004년에 그 이연봉 2번 연속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떤 자살 행위를 2번 했던 2002년은 뭐 다 아시죠? 퇴장당했죠? 네, 한국이랑 할 때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 퇴장당했죠. 그건 뭐 사실 또띠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심을 받던 모레노 심판을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하죠. 그 임채무 씨가 이 광고 찍었던 그 모레노 심판을 또 임채무 씨 먹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했습니까, 형?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진 않았죠. 지금 본인이 내부를 매기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거는 이탈리아 사람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2004년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2004년도가 뭐죠? 또띠가 2004년 대회 준비하기 전에 그때가 또띠와 델피에로가 이탈리아의 양대 영웅이었는데 그렇게 이탈리아가 잘 아시다시피 수비적인 축구를 하잖아요. 네네. 창의적인 선수를 2명 이상 동시에 이제 주전으로 넣어서 더블 플레이메이크라든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동시에 넣기로 한 거예요. 트라파토니가. 굉장히 모험적으로. 그렇죠. 이탈리아의 공격 축구. 근데 첫 경기에서 경기는 그냥 0대0으로 비기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덴마크 선수의 얼굴에 토띠가 침을 뱉었죠. 침을 그냥 뱉은 게 아니고 그 영상 보시면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멀리 정확하게 쏠 때 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독침을 쓰듯이. 그 왜 침 멀리 뱉기 시합 같은 거 네네네네. 그 좀 이렇게 초중딩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다 1등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폴슨 얼굴에 정확히 뱉었어요. 이게 나중에 영상이 적발이 돼서 그 덴마크 쪽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초장전지를 쫙 먹었죠. 토띠가 이제 4강 이후로부터 나올 수 있는 초장전지를 먹었는데 또띠가 없으니까 갑자기 팀이 이제 멍청해지더니 조별리그 탈락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욕을 미친듯이 먹었죠. 또띠가 네가 거기서 이제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도 우리가 실패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또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물론 우리가 좀 그래도 심판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득을 얻었지만 지들이 2골 3골 넣으면 되지. 그쵸. 이탈리아 수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그 팬들은 또띠는 굉장히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나 봅니다. 걔네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일단 대회 전부터, 경기 전부터, 어디지?
센다이? 베갈타 센다이 있는 센다이? 거기에 그 캠프를 차렸어요. 네네. 이탈리아가. 그 조별리그는 이탈리아 북부부터 남부까지 쫙 붙었기 때문에 중부에서 그 일본을 쫙 돌면서 조별리그를 하고 네. 16강을 하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천안으로 갔어요. 네. 경기 장소가 대전이었잖아요. 천안 연수원에 갔는데 그 대전 뭐였지? 아, 이 책에 썼는데 기억이 감감으로 안 되는데. 네, 뭐 대충 얘기하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시설적인 면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뭔가 한국이 협조를 명백하게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면 안 되는 일은 아니고 홈 어드밴티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긴 한데 한국이 좀 세게 했어요. 요즘 어떤 거죠? 궁금한데. 텃세를 좀 그 안에서 책을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네네. 아무튼 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천안 연수원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뱀으로 홈특세를 한다고? 아, 천안 그 연수원에 뱀이 나왔었나? 이런 게 있었나? 최소한 내 책엔 이 얘기가 없는데 그런 네,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홈 어드밴티지를 했을 때 뱀을 풀어놓지는 않았겠죠? 네네네. 아무튼 항공권인가 교통인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운영이 차원에서 제공해달라고 이탈리아가 요청을 했는데 팬들이 많아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 전날 훈련을 하니까 트라파토니랑 이탈리아 선수들이 대전 경기장 가잖아요. 천안에서 갔는데 그 원래 경기 전날에 훈련할 때부터 깔아놓으면 안 되는데 이미 그 어게인 1966 그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다음날 카드 섹션을 할게. 그러니까 전날부터 매기고 들어가는 거지. 네. 원래 전날 깔면 안 되거든요. 네, 준비를 한 거죠. 네, 이런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애들 딱 보기 티나는. 근데 이탈리아 국민성 중에 그게 있어요. 제 책에 어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피해 의식이 엄청 심해요. 왜 그렇죠? 그 약간 분열돼서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러다가 통일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침략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로마 사람이면 얼마든지 북부에 있는 애가 나를 침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뭐가 좀 예민하구나. 네, 좀 억울하게 만들면 엄청 발끈하고. 근데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하면은 그게 정신적으로 지네들이 단결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승부조작 사태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갑자기 정신력이 확 상승하면서 그 월드컵을 우승해버리는 거지. 뭐 그런 식이에요, 얘네들은. 그렇지. 네, 얘네들은 자기들끼리 단결해서 밖에서 이제 위기가 닥치면 지들끼리 단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좀 피해의식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합지졸적인 그런 면도 있고. 이탈리아 축구에 큰 승부조작 스캔들이 2번 있었는데 그렇죠. 그 직후에 열린 월드컵 2번을 다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멘탈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자극이 있어야 뭉친 애들인데 여튼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꾸로였던 거죠. 아, 우리 좀 이렇게 피해 볼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해도 우리가 피해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미리부터 했고 한국에는 사실 보도가 안 됐지만 트라파토니 감독이 경기 전날부터 약간 애둘러서 좀 이렇게 홈 어드밴티지 너무 세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엄청 했어요. 네네. 일로 와셔도 됩니다. 마이크 다 쳤네요. 네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공정한 판정이 이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야? 네네. 안 그럴까봐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도 이상하게 뭐 심판, 너도 내 뭐 이상한 장난치지 마.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이탈리아 애들 입장에서 그랬던 거죠. 그 트라파토니라는 사람이 또 약간 이탈리아 서민 출신이라서 이게 심하거든요. 그 성수 있죠, 성수. 천주교 사람들 몸에 그 성당 들어갈 때 손 씻는 성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를 요만한 병에 가서 늘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2002 월드컵 경기 보시면 트라파토니가 뭐 병 따가지고 손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부터 공수해온 성수를 양복 품에 가지고 다니다가 경기장에서 그걸로 손을 씻는 스스로를 축복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약간 좀 미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또띠가 그렇게 해서 퇴장 당하고 나니까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뭐 어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페루지아에서 방출당했죠. 네. 뭐 이렇게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안정환 선수 말로는. 그러니까 그 걔네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이 억울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사실 걔네가 억울해하든 말든 이긴 건 우리니까. 네, 이긴 건 우리니까. 마음대로 억울해라. 뭐 우리는 뭐 씨발 월드컵에서 뭐 안 억울했던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4강 갔는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스페인도 억울해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 식으로 이탈리아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한국어로 된 기사나 뉴스만 당연히 봤잖아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어로 된 기사를 이걸 쓰면서 쭉 찾아봤는데 걔네들 시각에서 다시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토티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약간 좀 만났던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나카타가
로마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꽤 비싼 가격으로 이적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비쌌어요. 이제 나카타와 토티가 공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카타가 월클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대답 좀 해주시죠. 나카타 일본 사람이냐고? 네. 네, 나카타 히데토시. 네네네. 맞죠? 네. 그때 당시 한국에 누구랑 라이벌이지? 고종수? 월드컵 전까지. 그래도 되나요? 아닌가? 한국의 1등 누구였죠? 그래도 아니 나카타는 사실 그 당시에 나카타는 2002년 라이벌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없었지, 네. 맞아요. 우리나라 라이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성 이후에 일본의 나카타, 한국의 박지성 누가 위대한가 이런 얘기 잠깐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정도. 그럴 수 있는데 나카타는 거의 뭐 이탈리아 축구가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만큼 인기가 있었을 때 이탈리아 넘어갔었고 엄청난 이적료였어요 당시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보다 먼저 페루자에 갔다가 그렇죠. 파르마를 찍고 로마로 갔을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갈 때 이적료가 엄청났습니다. 리라여서 네. 정확히 환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유로로 치면 뭐 1000만 단위예요. 몇 천만 유로 이렇게 돼요. 네. 엄청난 돈이었죠. 네. 이렇게 로마에서 한 시즌 반 있다가 나갔는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공존이 잘 되진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다. 둘 다 흔히 말하는 판타지스타인데 판타지스타가 한 팀에 2명이면 아까 뭐 또티 델피에로 얘기도 했지만 잘 안 되기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카펠로였어요 감독이. 카펠로가 둘을 이제 둘 다 공미로 놓아서 막 3-4-2-1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또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카타를 뒤쪽에 레지스타로 피를로처럼 네. 뒤로 내려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네. 나카타는 골을 넣고 막 하지만 사실은 나카타랑 토티가 동시에 나오면 자꾸 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즌이 이제 2001 시즌인데 그때 우승을 해요. 나카타는 로마의 그 2000년대 유일한 딱 한 번 우승이 있는 그 우승 멤버죠. 우승컵을 그래도 안겨줬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주전은 아니었고 또띠가 무조건 주전이었고. 그렇죠. 나카타는 그때는 뭐 또띠 전성기였으니까. 나카타는 코파 이탈리아, 유럽 대항전 이런 데서 또띠의 로테이션 멤버로 뛰다가 네. 또띠가 시즌 막판에 부진과 가벼운 부상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때 또띠 대신 나왔을 때 나카타 혹은 후반 교체 선수로 나왔을 때 나카타가 잘했어요. 그래서 우승하고 나서 로마 지역 언론에서 우승 공신 순위를 매긴 게 있는데 나카타가 그러니까 최고 완전 핵심 잘했다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 잘했다 등급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카타는 확실히 로마 우승에 어떤 충분히 공헌을 한 선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띠하고는 그렇게 좀 호흡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또띠도 나카타에 대한 기억은 좀 좋게 남아 있겠군요. 뭐 나쁘진 않으니까 뭐 싸웠다 이런 얘기 제가 전혀 본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끼리 절친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서 또띠의 절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절친. 네, 또띠랑 개인적으로 친한 거는 뭐 데로시나 이런 로마 선수들은 당연히 다 친한데 그 밖에서는 절친 겸 서로 굉장히 인정하는 라이벌은 델피에로죠. 네, 또띠 라이벌이 2명 있는데 하나가 지단, 하나가 델피에로. 지단은 포지션이 같아서 그러니까 둘 다 그 트랙화르티스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벤투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지단, 로마의 토티 이제 외국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이탈리아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둘이 경쟁을 하면서 이게 근데 그렇게 붙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왜냐면 또띠가 공격수로 뛰다가 플레이메이커로 내려오고 2시즌 있다가 이제 지단이 레알로 가거든요. 그 2시즌 동안 한 번은 유벤투스, 한 번은 로마 이렇게 한 번씩 우승을 했죠. 이 딱 2시즌 동안 지단이랑 라이벌이었다가 이제 대표팀에서는 많이 만나죠. 대표팀에서는 98년도, 2000년도, 2006년도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대표팀에서 계속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델피에로인데 델피에로는 이제 북부의 유벤투스, 남부의 로마 하면은 유벤투스의 상징은 델피에로, 로마의 상징은 또띠 이거고 대표팀에서도 누가 판타지스타냐, 누구를 주전으로 하고 누구를 핵심으로 써야 되느냐, 그렇죠. 혹은 어떻게 둘을 공존시키냐, 엄청난 숙제였어요. 2002 월드컵도 기억해 보시면 또띠랑 델피에로가 번갈아 나왔다가 동시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감독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랑 할 때 결국 델피에로가 이제 선발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둘이 대표팀에서 자리를 놓고 싸우는 뭐 그런 관계였고 또띠가 인스타 팔로우를 딱 13명 하거든요. 13명. 네네. 근데 그 13개가 대부분 그냥 뭐 이탈리아 축구협회, 에이스로 뭐 공식 페이지 이런 단체예요. 네네네. 그 인물. 유일하게. 델피에로밖에 없어요. 인물이? 네.
유일하게. 아니다. 몬치 단장도 있고 그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친분 내지는 어떤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뭐 친구나 뭐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델피에로밖에. 그렇군요. 네, 그것도 정말 특이합니다. 그걸 보더라도 또띠가 델피에로에 대해서 얼만큼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또띠의 얘기를 좀 싹 훑어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빼고도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요. 이거에 끝나면 330페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기서 다 얘기했네. 책 한 권 다 읽었네. 뭐 이러신 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판타지스타는 사카모토시. 저거 아세요? 몰라요. 저 만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일본 만화 환타지스타. 일본 만화? 네네, 못 봤어요. 또 재밌는데. 환타지스타. 네. 축구 만화 중에서 거의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판타지스타. 그 만화가 약간 좀 나중에 SF식으로 좀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에 있는 스타일과 포지션을 약간만 과장해서 이제 한 정도라서 막 그 뭐 돌발이 슛 이런 거 안 나갑니다. 네. 그림자 슛 이런 거 안 나갑니다. 맞아.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책이 뭔지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그 과정을 좀 그린 거잖아요, 사실 그 책이. 네. 기억납니다. 자, 또띠의 책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약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슬슬 이제 책 얘기는 좀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 딱 마지막 이 또띠에 관해서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쓰기 전에 또띠와 쓰고 나서의 또띠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얼마 좀 달라졌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어렴풋이 약간 울먹거리는 건가요 지금? 지금 티났나요? 네. 방송 좀 한다 너? 너 이렇게 방송할 줄 아는 애였냐? 역시 형욱이 형이 사람을 잘 못 써. 사람을 잘 몰라봐. 이게 재능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바빠고 형이. 그거야. 네. 그분이 요즘 유튜브 한다고 먹방 컨텐츠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네. 진주집과 통국수를 먹는데 깨작깨작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안 되지. 그 액션캠을 저쪽으로 돌리고 면치기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먹은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다들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먹방이 아니에요, 대표님. 나밖에 안 했어.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무슨 얘기지? 이 책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의 느낌, 그리고 책을 쓰기 전과 후에 또띠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또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렴풋한 이 사람은 어떤 상징적이고 이 사람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으면 진짜 제 건방진 얘기이긴 한데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고 로마가 어떤 곳인지를 약간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요? 그냥 단지 축구 그리고 또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띠가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또띠의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고 내지는 로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끔 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네. 어때요? 그러면은 딱 책을 마치고 나서 그런 목표에 약간 좀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물론 독자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했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나요? 뭐 아쉬운 거 엄청 많은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만족한다. 네.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서전도 아니고 제가 쓴 건데 그냥 이 사람의 뭐 어떤 사람인지만 줄줄 쓰고 막 몇 년도 몇 월에 어디랑 경기를 해서 몇 골을 넣었다 이런 것만 쭉쭉쭉 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저래서 이렇고 이때는 이런 멍청한 짓을 했고 이때 이게 멋있는 걸 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설명이 있고 이렇게 흐름이 있어야 책이 재밌잖아요. 그런 걸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엄청난 채팅이 들어왔습니다. 뭐요? 저 책 이탈리아 역사 전공자들에게 필독서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좋아한다. 좋아는 말이 안 되지.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드렸던 책을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에 또띠에 대한 생각.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더 확실해졌죠. 확실해졌다. 멋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취향이 그런 취향인데,
축구를 또띠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진 않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이상하게 잘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단이나 메시 같은 진짜 초천재들은 일단 몸을 가루는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띠는 그 선수들보다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뭐 발 눌림 좀 더 느리고 몸싸움 좀 더 약하고 이럴 수 있는데 대신 이게 이 또라이 새끼 어떻게 저또 공을 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창의성. 네. 뭐 카메라가 잡지도 못하는데 공이 왜 절로 가?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몸이 공이랑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데 발을 이렇게 했는데 공이 절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창의성. 창의성. 그거는 또띠가 제가 알고 있는 2000년 정도부터 축구를 대충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본 축구 선수 중에서는 단연 또띠가 최고다. 네, 세계 최고였고 네. 네, 그런 점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판타지스타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축구를 선보여주는 것. 네, 그렇죠. 그게 판타지스타죠, 사실. 그렇죠. 네. 판타지스타라는 게 그냥 판타지라고 해서 환타스틱한 선수, 잘하는 선수 이런 뜻이 아니고 판타지. 그러니까 상상. 그야말로 상상. 네. 상상 그 이상의 축구를 보여주는. 네. 판타지스타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일루셔니스트?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법사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또띠 스페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공이 이렇게 가고 내가 저쪽으로 등 뒤로 스루 패스를 해야 되는데 어중한 선수는 한번 잡아놓고 투터치 찍어 차거나 하잖아요. 네. 또띠는 패스 방향을 등지고 발로 툭 했는데 50m 로빙 스루 패스가 갑자기 나간다거나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멋있는다기보다 이상한 거. 그런 게 또띠의 특징이었고 네. 그런 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이탈리아의 국민성에 들어있고 그게 이 사람 매력이고 뭐 그런 점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네. 좋습니다.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마르코 쿠올의 실화냐 있는데 이거 저 만화에 나오는 판타지스타의 캐릭터거든요. 맞아. 마르코 쿠올의 실화판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 책 얘기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만화책 얘기 그만하세요. 네. 그런가? 네. 네. 아무튼 판타지스타 굉장히 못 사, 절판됐어. 저자 이거 이거. 네. 김종용 기자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책 프란체스코 또띠 로만 이야기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어필해주세요. 이 책 어떤 책인지. 어필이요? 네, 유튜브도 나갈 거고 지금 시청자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어필 한번 해주세요. 좀 짧게. 아니 저 멋있는 구절을 울면서 해도 됩니다.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어떤 식으로도 어필 한번 해주세요. 멋있는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네네네. 이 책에 실린 추천사가 서영욱 MBC 축구 해설위원이 쓰신 추천사인데 이 중엔 읽을 게 별로 없고. 네. 최강희 감독이 추천사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네네네.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최강희한테 미안한데 표지가 인쇄 들어간 뒤에 받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못 실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홍보에만 쓰고 있습니다. 최강희의 추천사. 아무튼 그거 그걸 해서 따오는 건가요? 거기서 따오자면 이제 그분이 최강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는 몰라도 25년이나 한 팀에 있었는 줄은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몰랐다. 한국에서는 그런 선수 나올 수 없는 환경이고 선수가 있다는 게 부럽고 뭐 이동국이 전주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전북에서 뛰었으면 이 정도 됐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한국에 이런 선수가 없다. 이제 그런 선수한테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고 자기도 가서 봤대요. 2000년도인가에 그 유럽 여행하다가 그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로마랑 라치오가 로마 더비 그 데르비 델라 카피탈레를 하는 거를 최 감독이 가서 봤대요. 또띠가 뛰는 걸 봤고 그러니까 단순히 잘 찬다를 넘어서 그 어떤 일정 이상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아우라 같은 걸 잘 느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썼으니까 번역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한국어로 쓴 게 좀 더 매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매끄럽고 쉽게 술술 읽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면 아마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